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250개, 하락 종목 618개, 코스닥은 금일 상승 종목 400여 개, 하락 종목 1000여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약세가 나와준 모습이죠. 수급을 보시면은 양권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의 매수세가, 코스닥은 매도세가 나와줬으며 비차익 순매수가 좀 많이 매도세였는데 동시효과 때 외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많이 좀 약화시켜준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비차익 순매수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좀 키워줬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5%,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양거래소 모두 약세가 이어졌죠. 자, 금일 주가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금일 지수가 장 초반 좀 밀리나 싶었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꾸준한 우하향이 나와줬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우하향이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우하향이 나와준 가운데 그나마 하나 긍정적인 점은 121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은 이탈이 나와주지 않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아쉽지만 60일 평균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강세가 나와주면은 좀 따라서 올라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일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드디어 10거래일 만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영원히 상승만 하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하락만 하는 종목도 없는 것처럼 증시 역시 영원히 상승만 할 수도 없고요,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외인 투자자, 그렇죠? 지금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 가장 큰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그렇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좀 뭐가 눈치가 채셨나요? 자, 코스닥은 외인 혼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코스피 역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먼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된다,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금일 조정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증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마감 시황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 말씀드렸죠? 증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오더라도 드디어 첫 번째로 우리 연말이 아니죠, 명절을 앞두고 있다. 우리 국내 증시 설날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추석이라든지 설날을 앞두고는 증시의 흐름 자체가 부정적인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이 자주 나왔으니까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다소 약세가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최근 코스피가 너무 큰 강세가 나와줬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국내 증시는 확실히 단기 고점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지금 121선을 좀 중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121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5일 평균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했다, 이런 이슈 가지고는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1 평균선은 어쨌거나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 그 121 평균선을 돌파해 줬다. 전 이 점도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121 평균선을 바로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 설날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그 리스크 속에 바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금 목표 주가는 얼마라고 했죠? 우리의 지금 목표 주가는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아직 2500포인트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121 평균선을 빠르게 좀 이탈해주는 모습, 좀 쉽게 내주는 모습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121 평균선을 지켜줬으니까 내일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21 평균선을 뭐 이번 주에 순간적인 이탈이 나와줘도 명절이 끝난 다음 주에는 빠르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원달러 환율 역시 약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쵸? 1238원으로 약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 뭐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 어제 반등이라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냥 단순 저점 라인에 대해서 살짝 약반등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는 와우 코스타 누구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강세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환율의 강세와 함께 국내 증시 좀 많이 약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금일 저가 기준 5%가 넘는, 무려 5.5%가 넘는 5.5%대의 약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가 넘는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5% 가까운, 그쵸? 금일 종가만 봐도 4.6%니까요. 거의 5%, 5조에 달하는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이렇다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악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세가 나와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오더컷 주문량 감소 관련 루머로 5% 가까이 급락을 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뭐 루머로 인한 약세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 역시 주가가 큰 폭의 약세가 한번 나와준 적이 있어요. 9월 16일 날요. 현대바이오가 약세가 왜 나와줬죠? 이건 루머도 아니에요. 임상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추석 기간 동안은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고를 올리려야 되는 거를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고를 올려가지고, 와 얘네 임상 실패했나 보다, 임상 실패했으니까 임상 환자를 모집 안 하지, 추가적으로 모집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임상을 실패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심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큰 약세가 나와줬고, 바로 해명 공시하였죠. 우리는 추석 기간에만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지속적으로 임상 환자를 모집할 것이고 임상 관련 안 좋은 얘기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줬죠. 자, LG엔솔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뭐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LG에너지 솔루션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해도 개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쵸?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주식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면은 별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와주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지켜볼 점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의 궁극적인으로 어디까지 오를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2차 전지의 전기차
시장 내 침투율이 100%에 이르렀을 때 시장 규모를 측정해 봤다고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내 침투율이 100%에 이르려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20년, 적게 잡아도 20년, 한 30년 넘게 걸리겠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 국내 3셀, 셀 3사 합산 시총은 241조에서 338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어요. 자, 국내 3셀, 셀 3사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두 번째 삼성 SDI, 세 번째 SK온. 자,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약 107조. 그렇죠? 삼성 SDI 볼까요? 42조네요. 삼성 SDI 42조. SK온은 상장 기업은 아닌데 제가 아까 찾아본 결과 한 40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합해 볼게요. 몇이죠? 107 더하기 42 더하기 40은 82에 자 189조네요. 그쵸? 자, 189조요. 189조. 이것만 봐도 지금 189조라는 수치가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가. 근데 추후에 전기차가 시장 내 침투율이 100%라고 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241조에서 338조라고 한다면은 현재 189조 높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누가 봐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우리 아직 전기차 많이 안 써요. 전기차 물론 점점 상용화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41조에서 338조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89조, 약 200조라는 것은 지금 이 셀 3사의 합산 시총이 어쨌거나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물론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틀렸다고도 볼 수 있고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셀 3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루머라고 하지만 좀 좋을 건 없다라고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금일 5%에 가까운 약세가 나와준 이유는 단순 루머도 있겠지만 이러한 같은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같은 전기차 사업이 정말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게 되는 기업의 값어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약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정도고 오늘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또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좀 귀여운 걸로 해놨네요. 카카오톡 전송 및 로그인 장애. 그쵸? 카카오톡에 또 문제가 생겼다, 뭐 또 통신망 오류가 생겼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카카오톡 오류 관련 얘기가 나오면 어떤 종목을 보라고 했죠?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 중반에서 데이터 솔루션이 강세가 좀 크게 나와준 모습이죠. 이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모아 데이터, 뭐 다우 데이터 많잖아요. 이런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 회동 데이터 센터 투자 논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다시 데이터 솔루션, 뭐 모아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한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액주주와의 표대결 앞둔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 결국은 100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휴마시스 그 결과 좀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줬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결국은 소액주주가 승리한 모습, 최근은 소액주주가 많이 좀 이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DB하이텍도 물적 분할하겠다 하니까 소액주주가 반발을 일으키면서 물적 분할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죠? 물적 분할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 소액주주가 많이 이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그 주주 자체,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적어요. 주주 환원 정책이 거의 없다 하시필요 너무 적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른 나라 대비 너무 적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서의 값어치를 잃고, 그쵸?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흥국 취급을 받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좀 더 너무 딥해지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리겠고, 아무튼 현재 국내 증시 우리 상장 종목들은 거의 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오이즈 홀딩스 아랍에미리트의 블록체인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네오이즈 홀딩스 강세가 나와주진 않았어요, 장중에. 아무튼 이러한 내용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추후에 아랍에미리트 관련 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네오이즈 홀딩스가 가장 먼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추후에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뭐 챗봇 관련주가 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 딥마인드 얘기 나와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AI 브레인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뭐 제로 체크해야 되는데, 이 챗 GPT 관련 이슈로 오늘 강세가 나와준 종목은 한국전자 인증이었어요. 한국전자 인증이 이에 따른 강세가 나와줬고, 뭐 사람들은 뭐 애플페이로 강세 나와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물어봤는데,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한국전자 인증이 아니죠.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관련주예요. 둘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국전자인증하고 한국정보통신하고 다른 종목입니다. 아무튼 한국전자인증은 방금 같은 챗 GPT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또 하나 있었죠. 생체인증. 아이고. 어딨죠? 자, 여기도 보이죠? 뭐 한국전자인증 애플페이 관련주로 영향받느냐? 아니에요. 애플페이보다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생체인증 관련 이슈로 오히려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애플페이 관련 영향받는 거는 한국정보통신이 더욱 강하게 치고받는 더 수혜주로 부각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올해 중에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후임자 지정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푸틴 대통령의 이 사퇴 소식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장중에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뭐라고 했죠? 강세가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약세가 나올 때 매수해서 강세가 나올 때 매도해라. 제가 자주 강조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온전한 장대 양봉을 보기가 힘들다. 보통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쭉 밀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 강하게 전량 매도하되 추격 매수 한다면 고점에서 물리기 쉬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그 점 기억하고 계셨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추격 매수 안 하셨겠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거 우리금융그룹이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올인베스트먼트와 우리금융
그쵸? 물론 우리 금융 지주한테는 안 좋은 얘기겠죠. 기업 가치가 희석되다 보니까. 하지만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결국은 이제 우리 금융이 인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또 거짓이라고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또 인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A 종목이 B 종목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둘 다 서로 사실무근이다, 우리 그런 거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이런 식으로 잡아떼지만 결국은 A 종목이 실제로 B 종목을 인수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아니야 라고 해도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도 원래 거짓이 사실무근이고 우리 그런 거 없어 하면 또 주가의 약세가 나와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인수 관련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건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설마 아니라고 잡았대도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불러주는 거예요.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똑같죠. 우리은 금융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수 안 한다, 아직 사실무근이다,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얘기에도 지속적인 강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정말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뭐 인수 관련 종목을 제가 매수하라는 건 아니더라도 시장이 좀 이래요.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뭐 끝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실무근 해도 결국은 사실로 밝혀지는 게 참 많아요. 국내 증시는 개인 편이 아니라 좀 불친절하다. 그래서 우리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러한 능력을 좀 많이 키워야 돼요. 뭐 고지고대로 믿는 모습은 썩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금일 이슈된 종목들과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금일 국내 증시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나스닥 선물 역시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항상 아시죠? 나스닥 선물 같은 거 장 초반 밀리면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